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일하고 있는 예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열이라고 합니다. 저희 정립 멤버들하고 5년을 같이 보냈어요. 19년도부터 23년까지 거의 꽉 채워서 함께 보냈는데 그래서 더더욱 애정이 많고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었는데 그걸 다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다음 주에 각세종이 이제 대회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 있었던 모든 우리 멤버들 2NDC 프로젝트 팀 멤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요거 가지고 될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걸 시작으로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어떤 것들은 저희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그래도 궁금했던 것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팀도 그렇고 저희가 단 한 번도 저희의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일을 하질 못했어요. 너무 바빴고 너무 급했고 너무 절실했고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에게 또 하고 싶었던 특히 우리 멤버들 하고 싶었던 질문들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일 텐데 IT 회사인 네이버가 건축 프로젝트를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몇 개의 프로젝트가 쌓여서 각세종을 시작하게 됐고 각세종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일하게 됐었는지를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의는 우리 민호님을 기준으로 그 아래 저연차 친구들을 타겟으로 저희가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나 성열님의 동기나 선배들은 이미 이제 구축이 된 완성이 된 완성체이셔서 저희의 이야기가 굉장히 또 나이브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연차 친구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시작해 볼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각세종이 네이버의 건축 프로젝트 5번째였어요. 저는 설계회사에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린팩토리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다가 놀러 갔다가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1784가 세워졌는데 그린팩토리와 1784 사이에는 10년의 간격이 있어요. 프로젝트만 봤을 때 주목할 점은 그러니까 네이버 랩스라는 조직에서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데 로봇을 처음 적용해본 테스트 베드였다는 것, 그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세종은 초기에 설계 때부터 로봇을 넣겠다라고 원칙을 세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훨씬 더 진보된 형태로 로봇과 건축이 일체화되어 있는 구간들을 많이 해석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네이버에서 하는 건축 프로젝트 중에 주목해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프로젝트는 그린팩토리를 거의 완성해 나갈 무렵 이제 네이버가 뭔가 몰입해서 일하고 숙소까지 같이 있으면서 뭐 한 달이나 2달 정도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생겨서 춘천의 커넥턴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동시에 저희 첫 번째 데이터 센터 각 춘천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건축가들이 보기에는 건축적인 완성도는 사실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커넥터원과 데이터 센터 각 춘천을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인하우스에서 설계를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외부에 오픈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훌륭한 파트너사들이 있었고 저희는 IT 회사에 소속된 공간과 건축과 사용자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우리 직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팀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팀이 어떤 팀인지 사실 설명드린 적도 없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57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각세종 프로젝트를 57개월 동안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받았을 때가 19년도 2월부터 이 프로젝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6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월 7일 날, 6일, 7일 날 대회 오픈을 하게 되는데 뭐 기자단들이 오게 돼요. 그럼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기사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57개월인데 사실 아직 공사와 마무리는 남아서 12월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랑 같이 일했던 우리 2NDC TF 멤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성렬님과 제가 되게 집요하게 아카이빙을 하는 속성이 있어요. 과정을 잘 기록해서 언젠가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날들이 왔을 때 제대로 좋은 정보를 전하고 싶고 또 그 안에서 누가 얼마나 고민하고 치열하게 일했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둘이 있다고 이 프로젝트는 진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간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꾸준히 해왔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함께했던 멤버가
이 숫자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설계와 시공을 함께 했던,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리드하는 포지셔닝으로 일했던 분들이 400명이 넘더라고요. 거의 5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들 아시겠지만 9만 평 정도 되는 대지 위에 5만 4천 평 정도의 건축 유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8월 말 설계 도서와 함께 제출됐던 CG가 이렇고요. 제가 자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정말 시간도 없었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CG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어느 하나 달라지거나 삭제된 게 없어요.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건 포기해야 되고 어떤 건 또 줄여야 되고 어떤 거는 뭐 이상한 사람들의 욕망 혹은 경영진의 욕망으로 이상하게 괴물이 돼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 둘과 2NDCTF 또 정림 멤버들은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 형태를 모두 지켜냈어요. 그리고 이 형태를 어떻게 더 잘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일이었지. 이때 했던 설계, 우리 합사에서 고생했던 멤버들의 이 노력을 어느 하나도 놓치거나 버려진 게 없다는 게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준공 촬영을 못했는데 촬영을 하게 되면 저는 이 CG에서 보여지는 이 뷰와 똑같은 씬을 하나 만들 거예요. 우리 장미 작가님이 촬영을 해주실 거고 이 CG와 현장의 모습이 얼마나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합사 멤버들의 힘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커넥트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는 건축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건 그린 팩토리 만들 때 이미 세워져 있었던 저희 회사의 철학과 메시지를 총괄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사가 만드는 모든 서비스는 결국 IT 기술과 사람과 정보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저희 회사의 속성이거든요.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저희 회사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특히 공간까지 연결되는 이 모든 행위들은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담고자 노력을 했고, 그 메시지들이 전달되는 일들을 또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70만 명과 저희는 함께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국제 공모전을 진행했던 목적도 디자인을 저희가 바잉하는 게 아니라 저희 두 사람과 같이 일할 팀을 찾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팀 빌딩이 굉장히 중요했고, 저희가 전했던 메시지를 얼마나 이해하고 그걸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담았는지가 공모전에 드러났으면 좋겠었는데, 공모전 때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 과학을 설명했던 자리고 1차 심사를 하는, 페이퍼만 제출하고 가능한 한 텍스트로 데이터 센터 과학을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하라는 과제를 냈었는데, 그때 이제 심사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페이퍼를 정말 10번 이상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팀을 찾기는 정말 어려웠고, 마지막 이제 2차에 6명의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제안서를 PT 직전에 거의 반나절을 다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회사 이름은 노출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팀인지 모른 채로 쭉 진행을 하긴 했는데, 저거든요. 이 망연자실 서 있는 저의 표정을 누가 촬영을 해줘가지고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이 공모전을 끝으로 나는 직업을 잃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고민했던 과제를 해석한 팀은 사실 이 제안서에 없었거든요. 정말 아쉬운 지점은 발주사에 따라서 건축가들 혹은 설계사들의 스탠스는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태도들이 아니었나. 왜냐면 많이 학습되었고 이래야만 효율적이라는 아마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셨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이제는 좀 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 공모전을 끝으로 저는 네이버에서 근무하는 그날까지 공모전은 다시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 시간 낭비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너무너무 참 속상했습니다, 이날. 그래서 결국 저희는 3차까지 진행을 했고, 요 팀빌딩으로 저희에게 팀 구성을 제안했을 때, 여기 지금 안 소장님 잘려서 좀 안타까워. 여기 계세요. 여기 명진님 계시고, 요 멤버들이 저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 때문에, 제안서에 뭐 텍스트도 아니에요. 이때 이분들의 이 웃음 때문에 팀이 선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 상황이라는 건
적어도 이 PT 오시기 전에 2번 정도는 만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서 진행했던 팀이나 다른 팀은 이 자리에서 저희 앞에서 싸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오늘 처음 본 거거든요. 오늘 처음 봤고 나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싸우시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그래도 이 멤버들은 이날 그리고 전에 대화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그게 충분히 느껴졌고 이 정도 시작이라면 같이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랑 대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뻤습니다. 많이 기뻤고 이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자리까지 함께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 안에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원어원이 있고 HDR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끝까지 함께 있었던 정림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다음 주에 오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사를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뭔지도 모른 채로 작은 오피스에 다다다닥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다들 집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여기서 매일매일 붙어서 일을 했죠. 그리고 추후에 진행 과정에서 멤버들이 좀 바뀌어 나가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엔지니어사를 다시 추가를 해서 프론트가 등장을 했죠. 너무 고맙게 이 멤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고 그래서 프로젝트의 완성도는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팀 빌딩과 협업과 멤버들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프레임은 뭐냐면 저희가 각세종을 처음 우리 사이트로 정했을 때 가장 먼저 했었던 게 그러니까 지질 조사랑 생태환경 조사였어요. 나무와 풀들이 무엇이 있고 땅속은 얼마나 단단한가에 대한 그런 조사를 했었는데 서버동의 1차 오픈 구간을 지지하고 있는 땅에서 추출한 시추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사가 끝나고 현장까지 끌고 오고 현장 사무실이 이전할 때마다 계속 들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이거 다 막 박스는 썩어가고 더러워 보이니까 이거 버리라고 계속 얘기하셨었는데 저는 끝까지 이걸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전 이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작부터 이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서버동을 올려야겠다는 깊은 토의 끝에 이 위에 우리 서버동 1차가 올라가 있고요. 제일 단단한 위에 단단한 구조를 설계해서 단단한 건축을 올렸을 때 더 단단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방향으로 마스터 플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아트피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계획을 세운 게 거의 끝까지 와서예요. 이 단단한 돌만큼 우리의 멤버들은 굉장히 소중했고 여기 이제 우리 재원님, 뭐 안 소장님, 명진님 뭐 여기 이름 다 들어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또 오시게 된다면 여기서 내 이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00명, 5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멤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가나다 순이어서 이혜진 창업자님, 네이버 창업자님도 여기 어딘가 있고 고재원님이 아마 여기 제일 상위에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는 건 사실 이런 게 아닌가. 네이버가 100년 이상 지속이 될 거라고 전 믿거든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네이버의 직원이 됐을 때 우리 아빠 이름이 여기 있을 거예요. 엄마 이름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 씬을 만들어내는 게 건축이 해야 될 브랜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저희는 커넥트라는 워딩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건축과 환경과 사람과 로봇은 어떤 게 상위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용성에 따라서 상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로봇이 지금 요즘 핫하니까 마치 굉장히 상위에 사람보다 위에 더 중요한 존재처럼 읽히지만 아니에요. 중요도는 그때그때 달라지고 이들이 수평 구조로 중요도 있게 존재할 수 있어야 우리의 프로젝트는 완성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동시에 다양한 씬에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로봇만 판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한 인문학자 혹은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환경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건축을 한 여러분 같은 멤버들 이 멤버들 중에 이 씬을 모두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건축 베이스의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열린 눈으로 이들을 살펴봐 주실 수 있는 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민호님이야 저 연차 우리 후배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집중해서 한쪽만 파는 사람들도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을 전체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게 될 텐데 저는 이 모든 역량의 사람들 중에 건축 베이스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네이버라는 회사가 쇼핑과 검색 회사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서비스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하지만 네이버가 만드는 세상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물리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시작이 각세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이버가 지금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를 각종 기사나 매체를 통해서 조금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대기업이 있고 유사한 기업들이 많고 로봇을 연구하는 기업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제일 끝에 시작은 모두가 같이 했으나 결국 남는 회사가 어디인지를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회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회사거든요. 저희가 가장 먼저 했었던 조사는 식생조사였고, 식물들과 나무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길이 어떻게 흐르는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무엇이고 사용해야 될 건 무엇인지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벌써 어느 정도 확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용해야 되는 부지가 어느 쪽에 몰려 있는지에 대한 것도 식생조사 하나만으로도 마스터 플랜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작업인 거죠. 여기에 이제 지질 조사가 더해져서 어디가 더 단단한지까지 더해졌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기후 조사를 한 다음에 풍량이 어디로 흐르는 게 우리한테 더 유효한지가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땅에 자라고 있었던 나무들을 이식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운 거고, 현재 저희 땅 특히 숙소동 앞으로 다 이식이 돼서 지금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게 됐죠. 생태조사의 결국 결과치가 여기 지금 보여지게 되는데요.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게 8월 말의 풍경인데요. 그 황화코스모스와 기생초가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여기에 그냥 20가지의 씨만 뿌렸어요. 그 데이터는 이 뒷산에서 나온 거고요. 뒷산에서 어떤 풀이 자라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확인해서 이 앞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자연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을지를 이 뒷산의 데이터를 가지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0가지의 시딩, 조금 더 건강하고 여러 해살이를 살아갈 수 있는 풀들에 대한 시딩 조사를 했고, 20가지의 시딩이 여기 지금 뿌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8월 말부터 9월, 10월까지는 이 식물들이 자리를 잡게 됐고, 지금은 갈변을 하고 가을에 올라올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식물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나무들이 좀 보이는데요. 외지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50% 이상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원래 자라던 나무들, 이사 온 나무들은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씨만 뿌렸던, 저희가 물 한 번 주지 않고 비만 맞고 바람만 맞고 지냈던 요 여러 해살이 풀들은 너무너무 건강하게 다시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건축을 고민하고 이 공간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같이 함께 존재해야 되는 환경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은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생태 환경 조사와 지질 조사 안에서 데이터는 모두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 한 번만 더 고민해 봐 주시고, 모든 근데 클라이언트가 이걸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팀을 만났다면 각세종 다음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질조사 및 이제 오염된 땅에 대한 조사를 한 거고요. 이 블루로 보여지는 이 땅이 가장 사람 손이 많이 닿았던 땅이에요. 이미 오염이 돼 있었고 거대한 물길이 흐르는 주변에 오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람이 살기 좋았기 때문이에요. 고려시대부터의 데이터를 찾았어요. 절이 있기도 했었고 마을이 있기도 했었고 농과 밭이 있기도 했었어요. 사실 세종을 사는 걸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 오염된 구간을 빼놓고는 자연 그대로 원형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땅이었고, 네이버라는 회사가 건축 행위를 한다면 어딘가 한번 파괴되고 오염된 땅에 들어가서 데이터 센터를 잘 지어서 그 땅을 다시 가치 있게 살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 땅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더라고요.
배산 임수에 앞에는 금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경영진이 있고 저는 경영진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담당자로서 진행할 수 있었던 건 이 땅 안에서 그래도 오염된 구간을 찾고 이 땅을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해보자. 그리고 이 물길을 살리는 게 이 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방향성을 세웠고 그래서 찾았던 배치도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지금 살짝 비례가 틀려서 좀 다르긴 한데 서버동 1차가 들어가고 가장 많이 오염된 이 구간에 이만한 덩어리의 또 다른 서버동을 지어야 이 프로젝트는 완성이 돼요. 그래서 구간을 찾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의 이 물길은 뭐 어느 구간은 건천으로 조성이 돼 있고 어느 구간은 배관으로 정리가 돼서 도로 밑으로 물길이 잘 흘러서 금강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씬은 테스트를 목업을 했던 이 과정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지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저희 도면대로 실물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설계할 때는 사실 모형 말고는 실물을 볼 수 있는 과정이 없거든요. 스케일이 작은 모형을 가지고 스터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요즘 저연차 친구들은 CG를 통해서만 그 공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합사에서 우리 멤버들도 그랬고 저는 그게 참 아쉬웠어요. 모형을 만들었을 때 물리적인 형태를 만들었을 때 보여지는 씬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해요. 작지만 그거는 현실과 같고 물리적으로 모니터 안에 있는 세상이 아닌 것을 만들고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이리저리 돈을 쓸 것을 모아서 이렇게 목업 테스트를 해보는 이 과정이 저희 현장에 투입됐던 안정택 소장님 그리고 한희님, 상화님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설계했을 때 고민했던 이 디테일이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협의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고 이 모듈 때문에 본 시공에 변화 없이 시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테스트가 붙어 있는데요. 이 테스트를 할 때 노출 콘크리트의 색감부터 뭐 표면 처리까지 테스트를 같이 했고 노출 콘크리트 벽체가 생겼을 때 저희는 사이니지 정보 체계까지 테스트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사이니지 테스트를 끝냈다는 건 이 상황일 때 사이니지 설계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8월 말에 건축 설계가 끝날 때 사이니지 설계도 끝냈거든요. 보통 사이니지들이 모든 게 다 끝나고 인테리어까지 끝나고 가구가 끝나고 붙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이니지는 이 공간을 텍스트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보가 다만 예쁜 그래픽이거나 아름다운 그래픽 디자이너의 그냥 자화자찬 산출물이라면 그건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정보는 전혀 해석해주지 못하고 공간을 설명해주지도 못하는데 그래픽적으로 아름다운 건 이 공간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사인 체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했었고 그 작업에 건축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민호님이 또 저희랑 밀접하게 같이 일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면서 완벽한 사인 체계를 저희는 구축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또 그렇다고 놓친 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정밀하게 아름답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의 역할이 역량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펼쳐져야 하느냐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디테일을 이런 디자인 웹피에서 보여지는 이런 씬도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뒤에 보여지는 디테일의 정렬과 단단함과 구조에 대한 것도 고민할 수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꽂혔을 때 결국은 그 사용자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건축가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가들이 가이드를 해줘야 건축 프로젝트과 사용자에 대한 니즈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죠. 이것도 또 하나의 테스트인데요. 부대 토목에 이제 마지막에 얹혀지는 측구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 쉐입은 이게 지금 뒤집어 거꾸로 되어 있는 건데요. 180도.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만나는 부분인데 측구이기도 하면서 도로와 인도에 마감 분리되기도 하면서 물을 흐르게 하는 측구예요. 그래서 어느 구간은 이런 장들이 쭉 가다가 어느 구간은 트렌치가 매입돼 있고 거기로 물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을 저희는 정리를 했는데요. 요것도 못한다고 했어요. 시공사에서 이건 못한다. 우린 못한다. 그냥 화강석 저 200에 200짜리 사서 그냥 꽂으셔라라고 수없이 저한테 제안을 했지만 현대건설의 토목
담당자가 요거 하나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들고 오셨어요.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현장에 이 측구를 적용할 수가 있었어요. 다양한 측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경사 측구도 있고 이런 물을 담아내는 측구도 있고 그리고 수평 측구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만나는 디테일들, 이 어려운 것들을 토목 담당자와 현장에 있는 우리 한이님하고 상환님이 너무너무 잘 풀어주셨어요. 못할 줄 알았거든요. 이 타입이 정말 포기가 될 유일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해냈어요. 이런 것들, 현장에서 하는 테스트들이 쌓여갔을 때 건축가들의 시선이 이렇게 부대 토목까지 연결이 됐을 때 건축은 결국 완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만든 장면들이에요. 기단부가 있고 그 위에 공조실이 잘 얹혀져 있는, 제가 또 자부할 수 있는 건 이 모든 외피들이 기능이 없는 외피가 없어요. 단단한 구조체로서 외부 마감까지 역할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계실과 전기실을 안전하게 감싸주는 구조체로서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이 위에 그릴들은 오프닝 개구율들이 전부 다 계산이 된 계산값으로 나와 있는 거고 공조실에 외기를 도입해 줄 수 있는 길로서 존재하고 있고 요 위에 이제 단단한 또 솔리드한 면들은 단열 구간에 단단한 마감재로서 존재하고 있고 이 위에 코로케이션 되어 있는 골강판들은 냉각탑을 보호해주면서 열기를 위로 올려주고 찬바람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타공 패널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어느 한 면도 기능을 놓치고 존재하는 게 없다는 것, 그래서 더 그 기능을 잘 수반할 수 있도록 정리했던 것, 정리했더니 이렇게 우아하게 외부가 잘 완성이 된 것, 이게 진정한 건축에서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안 소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외기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고 외기는 서버동으로만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용자,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했고 운영동에 있는 중정의 뷰인데요. 요 뷰에 지금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요것은 이 땅 안에 원래 있었던 아까 시추와 형제예요. 땅 속에 있었던 화강석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건천에도 사용을 했고 이렇게 오브제로서 중정을 채우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식물들은 마찬가지로 부용산에서 저희가 한 2달 정도 지켜보면서 잘 자라는지 계속 지켜보던 풀들이에요. 그 풀들을 다 이식시켜서 지금 중정에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들의 정보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풀들은 여기 살짝 보이는 여기에 다 흩어져 있는 20개의 시딩 중에 한 가지들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이버가 전하고자 하는 생태 환경에 대한 메시지는 어딜 가도 건축과 함께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흩어져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건축에서 할 수 있는, 건축가들만이 할 수 있는 브랜딩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무엇인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계속 떠들었던 이야기가 이 영상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이 사실은 저희 사이니즈 컨셉
영상으로 만들었던 부분인데 이 영상 자체가 저희 프로젝트의 방향성,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각이라는 브랜딩의 디벨롭 버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임했던 프로젝트 멤버들한테도 자주 보여드리고 새로 투입되는 팀원들께도 보면서 저희의 그 스피릿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했던 영상입니다. 첫 번째 저희 자가 데이터 센터인 각 춘천이 사실은 약간 보관이라는 브랜딩 측면에서 좀 갇혀 있었는데 각 세종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좀 브랜딩 방향성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데이터 센터라는 프로젝트니까 데이터 센터가 약간 마비가 되거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 카카오톡이 멈추고 EBS 방송이 안 됐던 것처럼 뭔가 데이터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약간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건축 프로젝트에서 정보 체계 사이니지라고 일컬어진 사이니지는 대개 프로젝트의 후반부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인테리어 도면이 다 된 후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프로젝트는 사실 뭔가 건물과 사람만 생각해야 되는 커머셜 공간이나 하우징 공간이 아니었고 환경도 생각해야 됐고,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대상체가 추가되면서 되게 다양한 대상들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의 프로젝트의 거의 초반부터 이거를 시작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린건축에서도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민호님 리소스를 배정해 주셔가지고 같이 열심히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사이즈를 소개해드리면 저희 스퀘어가 각 데이터 센터 각의 심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각형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확장된다는 프랙탈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이니지를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사이니지를 디자인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사이니지를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디자이너니까 좀 뭔가 멋있고 예쁘고 뭔가 바이럴이 잘 되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지만 애초부터 이번 프로젝트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았고, 지금 보시는 화면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봐야 되는 사이니지, 사람이 봐야 되는 사이니지를 같이 만들었어야 됐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로봇들이 다 맵을 인지하고 있어서 길을 잘 찾아다니는데 유리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들이 유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박는 것처럼 로봇도 유리를 보고 박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이니지로 풀었어야 됐고, 저희가 유리 충돌 방지 그래픽을 만드는데 한 30가지 이상의 그래픽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유리에 다 붙여놓고 로봇이 볼 수 있는 뷰로 다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예쁜 디자인이 많았지만 로봇이 볼 수 없다면 그거는 사용될 수 없는 디자인 정보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는 과정을 겪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로봇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공간, 건축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건축가 분들도 같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더 뭔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이니지를 정보 체계를 설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 VR 내비게이션도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공간이 아니고 보안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사용성 측면에서 뭔가 효율성이 없겠다라고 해서 드랍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많은 공간들에서 물리적인 사이니지보다는 VR 글래스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VR 사이니지에 대한 연구나 관심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프로젝트는 5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국제 공모전부터 설계, 시공, 그다음에 지금 운영 단계까지 접어들고 있는데 저희는 그 57개월 기간 동안을 모두 아카이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도 공모전에서 있었던 많은 시간들을 기록했던 사진이고, 그다음에 포토그래퍼와 오디오그래퍼 두 분이 붙어서 모든 사진을 기록하고 모든 버버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된 버버를 그대로 책에다 옮긴 공모전 책이 일단 아카이빙부로 출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단계에서도
그 각 설계 공정마다 약간 주목되고 있는 공정을 카테고라이징을 한 다음에 그 부분들을 사진이랑 영상이랑 책으로 엮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대본을 당연히 써드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질문만 해서 드렸어요.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그런 인터뷰나 그런 자신의 고민들을 글로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할 때도 막 손 스케치나 뭔가 회의했던 메모 이런 것들도 다 한 달에 한 번씩 다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 아카이빙에 왜 이렇게 집착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니까 데이터를 남겨야 된다라는 그냥 되게 로우한 기획이 있었지만, 건축 프로젝트라는 게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오셨다가 나가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러면 그 자리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저희의 방향성, 우리의 고민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이나 아카이빙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만 전달을 드려도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원래 고민했던 사람들과 함께 컨센서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좀 주착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건축가들의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지 협조도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 프로젝트 하실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카이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설 건데 우리가 이 땅을 빌린 거잖아요. 최소한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발을 하고, 저희가 이 땅을 다시 돌려줬을 때 그 머물렀던 자리를 다시 또 자연이 채워주겠지? 이런 버드나무 같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최소한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방금 안정택 소장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셨지만 이 부분들도 당연히 저희가 텍스트나 이런 걸 써드린 부분은 없어요. 그냥 그 전에 저희가 초기에 했던 지질조사나 생태환경조사 등을 전달드리고, 우리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인데, 지금 이 멘트가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공정들이나 건축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터뷰들과 사진과 손 스케치와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내서 지금 저희가 2,000권인가를 인쇄를 했지만 모두 그 같이 했던 분들에게 선물로 나눠 드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8시부터 점심시간까지 뒷산으로 올라가서 모든 생태를 조사를 했어요. 여기 살고 있는 식물들이나 뭐 동물들, 도룡뇽 뭐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하면서 계절의 변화성을 기록을 했고,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어차피 환경은 복원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복원을 시키려면 얘네들이 원래 어떻게 살고 있었지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복원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너무 바쁘고 그랬지만 빠짐없이 아카이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공 과정들도 당연히 모든 과정들과 시간들을 기록을 해서 저희 네이버에 데이터 센터 가게라고 검색을 하시면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타임라인이라는 메뉴에 매달 저희 사진들을 기록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여기 저희 웹사이트 방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추 프레임이 이제 이렇게 숙소동에서 전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 요거는 저희가 처음 식생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계절의 숲을 기록할 때 식물들을 채집을 했어요. 그래서 한 40종의 식물들을 채집을 하고, 이 땅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식물들을 다 프레스화로 만들어놔서, 압화로 만들어놔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프레임도 하나 만들고 각 숙소에 하나씩 식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어디서 채집했는지에 대한 걸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하나씩
넣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공간 사용하는 우리 직원들은 여기서 메시지를 한번 보고 이 밖에 있는 프레임들을 이해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겠죠. 근데 뭔가 구구절절 설명은 사실 없어요. 맥락으로 흐름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주는 메시지가 결국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는 숙박하는 그 경험 이상의 다른 경험을 또 하게 될 거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이 모든 시작은 사실 이 브랜드 이름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1784도 그랬고 제가 이름을 지어야 되는 권한이 생긴 뒤부터는 사실 프로젝트 이름을 짓거든요. 아무것도 아무 정보도 없어도 이 프로젝트 이름으로 불러주면 뭔가 생명체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각이라는 이름은 춘천 때부터 이미 있었고 춘천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든 이름인데 저희가 2NDC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네이버의 두 번째 세컨 데이터 센터 각 세종 4 클라우드예요. 풀네임은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서 2NDC라고 우리 프로젝트 이름을 정했고 그리고 2NDC TF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 모든 근원에는 각이라는 이름이 존재하고 있고 형태와 그리고 각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에 대한 생각을 잃지 않고 계속 끌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형태에 다 녹여져 있고 재료에 녹여져 있고 건축의 태도에 녹여져 있고 생태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각은 장경각에서 따왔고 해인사에 있는 장경각 안에 보존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의 그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압축해서 각이라는 이름을 따온 거예요. 우리도 선배들의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기록해서 잘 지키고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더 좋은 세상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자, 잘 지켜주자, 그리고 잘 발전시켜보자라는 메시지가 각이라는 이름 안에 다 있고 이 안에 우리 회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우지만 우리 팀 이름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멤버들이 있어서 우리 프로젝트는 아까 그 각 공모전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때 함께 했었던 멤버들이 끝까지 함께 하진 못했어요. 우리 프로젝트 이 일정에 이 호흡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야만 하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달려야만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호흡과 맞지 않은 팀들, 뭐 HDR이나 101 등등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이유는 다양해요.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뭐 너무 타임라인이 안 맞아서 헤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정립 멤버들도 시작은 함께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던 멤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작을 함께 해준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 함께한 멤버들이 존재할 수 있었고, 몇 개월 동안 질질 끌었던 공모전을 끝까지 수행해줬던 명진님이 계시고 그때 또 함께했던 우리 멤버들 한이님, 특히 효영님 그리고 진효님 그때 시작을 함께했던 이 멤버들이 물론 합사를 끝내고 떠났지만 저는 계속 저희 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마음 안에 그리고 이 자리에도 같이 있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 팀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소장님들이 좀 바뀌어 나가면서 또 새로 투입됐던 또 든든한 두 분, 최동식 소장님 그리고 김영환 소장님 이 두 분이 함께 안 하셨으면 안정택 소장님이 집중해서 일을 못 하셨을 거예요. 세 분의 역량이 다 달랐고 그 세 분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욕을 먹으면서 버텨왔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상처라는 걸 일방은 없어요. 쌍방이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제가 ENTJ예요. TJ 정말 최악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좋아하지만 일로만 봤을 때는 전 사실 사람으로 보진 않아요. 기능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했었고 그럼으로써 쌓였던 오해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풀 시간이 없었어요. 풀 수도 없었고 풀어봤자 상처만 더 서로 주고받게 되니까 그래서 언젠가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좀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행히 저에게도 주어지고 정님에서 또 먼저 컨택을 해주셔서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된 것 같고 오늘 자리하지 못했지만
우리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 했었던 상환님, 정상환님이 계세요. 지금 이천 어디 갇혀가지고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오늘도 나올 수 없는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끝까지 해주신 분이고 묵묵하게 든든하게 저희 현장을 지켜주셨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거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프로젝트도 중요하고 그 클라이언트도 중요하니까 너무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합사부터 또 함께 했었던 우리 멤버 중에 구조와 여러 가지 부대 토목 등등 굳은 일을 건축가들이 별로 관심 두지 않는 굳은 일들을 담당해 주셨던 우리 또 김민성 소장님 또 계세요. 조용하게 묵묵하게 그 일을 끝까지 해주셨고 정말 단단한 구조체로서 우리 서버동이 존재할 수 있게 그때 많이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각세종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셨을 텐데 상민규 소장님 지금 오늘 안 계시거든요. 바쁘시다고 못 오셨는데 상민규 소장님께서 그 건축가들이 하기 싫어하는 내부 공간 구축, 소위 말하는 인테리어 관련된 파트에서 건축 디테일을 흐트러지지 않게 그 사용자들의 욕망이 과하지 않게 그 사이에서 정말 많은 조율을 해주셔서 각세종의 운영동에 오면 그냥 건축이 다 했어요. 사실 건축이 너무 잘 자리를 잡고 운영동이 단단하게 우리 재원님이 끝까지 그걸 챙겨주셔가지고 건축 자체로 너무 멋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뭘 갖다 붙던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아마 2년 뒤에 다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각세종 프로젝트에 우리 정립 멤버들 20CTF 멤버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너무너무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는 다음 주에 오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잠깐 안정택 소장님 영상이 나왔잖아요. 핑크색 티셔츠 입고 오신 날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날 촬영하시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 전 회의에서도 저랑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고 나가셔가지고 정말 저분이 그만하겠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오늘을 기점으로 이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저런 메시지를 담으셨는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 영상 이제 저는 어쨌든 편집도 해야 되니까 편집본을 받아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죠. 안 소장님이 이해를 하셨구나. 우리의 그 지치도록 같은 얘기를 하는 그 메시지를 건축가들이 이해하기 되게 귀찮아하고 잘 듣지 않는 그 이야기를 담아서 해석하고 계셨구나, 소화하려고 노력하셨구나를 저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이거든요. 거의 첫 번째 초반 영상인데 그때 이해를 해주셔서 프로젝트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이제 정립 멤버들하고 5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저는 네이버에서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5년 동안 함께했던 팀원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렬님이 지금 저랑 함께했던 최장기 팀원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끝으로 또 헤어지게 돼요. 서로 다른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정립 멤버들은 5년 동안 저와 함께했다는 거는 저한테는 그만큼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같이 일하기 전엔 잘 몰랐거든요. 정립 멤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랐지만 같이 일하고 나서는 또 같이 일하고 싶은 회사이고 또 같이 일하고 싶은 멤버임을 너무너무 알아버렸어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좋은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정림이 조직 개편을 굉장히 크게 하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우리 20CTF 멤버들이 선배이거나 후배이거나 혹은 리더일 텐데 그분들을 잘 지켜봐 주세요. 잘 따라가 주시고 혹은 그 안에 팀원이 되신다면 조금 더 나은 경험과 성장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